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하는 코너입니다. 이현주 대표가 경험하고 배운 지식을 또 그것을 통해 만들어가는 도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컨셉이세요? 저요? 오늘 스타인 줄 알고 왔는데요. 스타 컨셉. 네. 스타 컨셉 하면 어떻게 꾸며야 됩니까? 본인이 가장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네. 이제 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요 스튜디오 안에서 저도 앵커님과 조화를 잘 이루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실 방송 분장의 캐릭터고 컨셉이겠죠. 네. 근데 스스로는 예쁜 컨셉. 예쁜 컨셉. 네. 예쁜 컨셉으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아까는 이제 대학교 때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선택하면서 좀 후회된 점은 없었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후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는 왜 힘들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그 분장실에 분장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야였어요. 예를 들면 분장아 뭐 이거 도와줘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고 박봉이었죠. 네. 돈을 언제 받는지도 잘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도 있었고 내지는 이제 그거는 뭐 원초적인 문제고 예. 다른 부분은 이제 방송 뭐 촬영이 거의 밤새는 걸 밥 먹듯이 한다거나 잠을 못 자고 그 추위에 떤다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이제 다르거나 네. 지금처럼 서로의 직업을 존중해 주는 때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긴 했죠. 혹시 현장에 얘기하셨으니까 현장 나가셔서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의 지리를 잘 몰랐어요. 서울의 지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촬영을 마치고 새벽에 그 방송국 앞에 내려주면 집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잘 몰랐어요. 거의 한 24년 전? 뭐 이렇게 됐겠죠. 택시를 타고 우리 집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 사정이 네. 그래서 12시, 1시에 내려주셨는데 방송국 앞에 내려주면 스텝버스 내려주시면서 7시 스탠바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집으로 뭐 잘 가는데 택시도 타고 뭐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송국 로비에 화장실에서 씻고 경비실에서 밤을 새고 1등으로 스탠바이를 기다렸죠.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님이나 연출부에서 와, 이현주 맨날 1등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못 간 건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데. 굉장히 힘들게 그 시절을 보냈는데 기억에 또 남고. 네. 근데 이제 보통 현장에 가서도 계속 분장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쵸. 얼마나 그때는 또 힘듭니까? 한강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그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한강이? 네. 겨울이 아니어도 그래서 파카를 몇 겹을 끼어 입고도 저희는 이제 항상 그 모니터 뒤에서 저분의 머리카락이 날리는지 아니면 뭐 이게 얼굴을 가리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다가 날리면 얼른 가서 정리도 해드려야 되고 너무 이제 뭐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유분이 있거나 화면에 얼룩이 보이면 저희가 또 쫓아가서 고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가서 쉬세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맡은 분장 하시는 그 연기자나 출연자분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현재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봐주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분장으로 보시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되는데 요즘에 또 K-뷰티도 유행을 하고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꾼다면 K-뷰티를 어떻게 또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바꾼다기보다는 좀 더 가꾸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품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K-뷰티, 뭐 K-컨텐츠 막 이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그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메이크업들이 온갖 그 SNS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제대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제대로 알리고 싶은 부분이 많죠.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워낙 박봉이었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 K-뷰티의 또 선도 주자라고 하면 과연 수입은 맞는가? 아니면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경험을 내가 쌓아가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저희 때는 정말 박봉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애 방송국에 이렇게 이게 방송국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 주실 건데요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뽑힌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정상 모든 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뭐 학원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뭐 지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위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대학이 전문 대학이 2년제 대학이 한 150개 정도가 있고 4년제 대학이 한 80여 개의 대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석사 박사까지 하면은 거의 250개 대학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이크업 뷰티 인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거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건데 네. 나와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고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얼마나 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는 사실 지금 흔히 말하는 초봉에서부터 억대 연봉 이상까지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조언을 받고 뭐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기도 하지만 힘든 면을 보면서 좀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은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게 화려해 보이고 네. 더군다나 매일 스타를 본다. 그리고 이제 스타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스타도 직접 만져. 얼굴도 네, 둘이 맨 얼굴일 때부터 만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몇 달 붙어 있어 막 이러니까 꿈의 이 아티스트인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꿈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현장에 딱 들어와서 스타를 보는 순간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거기서 분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캐릭터 분석을 하고 전문가가 되려던 게 아니라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현장도 와보면 스타를 보고 나니까 스타도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일이 힘들어. 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아 놓았던 메이크업 박스 그 안에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수백만 원어치에 들어있는 박스를 촬영 현장에서 버리고 택시 타고 말도 안 하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밖이 춥다.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뭐 시간 규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시간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집에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당장 튀어와 이래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간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뭐 꿋꿋이 버텨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버텼더니 이런 보람 있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꾸준히 버텼더니 뭐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꾸준히 버텼더니 오늘 박진영의 찐터뷰에 나오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소개하러. 네. 참 뿌듯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뿌듯했던 일들은 또 없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메이크업은 사실은 이게 그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정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연기자분들을 봤을 때 그 여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싶고 캐릭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예쁘게 나오고 싶고 연기도 잘하고 싶은 게 사실은 욕심이잖아요. 당연한 욕심이고. 근데 너무너무 예쁜데 내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연기하지는 않아요.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못 우는 거예요. 예쁘게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자꾸 NG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자꾸 NG가 나니까 분장 봐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얼굴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수정하는 척을 하면서 귀에 화면에 너가 우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다. 감동이야. 너무 예뻐.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정하는 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다시 힘을 내서 나 예쁘게 울고 있구나 라고 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방송이나 이런 자기 전문가라면 손으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선을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먹혔을 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K뷰티 아까 잠깐 얘기 저희가 했잖아요. 약간의 거품이 좀 더 정제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해외에서 K뷰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으실 때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너무 올 것이 왔다. 너무 다행이다. 과거 10년 전에 봤던 미래. 그렇죠. 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저희가 배울 때 뭐 미국으로 또는 프랑스로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면 네.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의 K뷰티, K 컨텐츠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외국 사람을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뷰티의 좀 차이점, 서양이나 다른 나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뷰티는 너무 꼼꼼해요. 꼼꼼하다. 네, 꼼꼼하고 그 얼굴에 따라서 정말 분석을 잘해서 정말 세심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탕웨이가 그것도 유명했어요. 네, 중국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하고 한국 사람한테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사람의 속성 그거를 너무 잘 살려주는 것만큼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안 한 듯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강한 메이크업이 특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은 세게 하는 메이크업으로 근데 다시 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 지금은 K 컨텐츠가 모든 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K 뷰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장 예뻐 보이는 거죠. 한국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피부결이 많이 다르다. 물론 달라요. 저희가 분장하는 테크닉도 달라요. 저희가 외국인 분장을 할 때는 파운데이션의 테크닉을 밖에서 안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만지는 방향을. 근데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합니다. 피부 결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솜털이 굉장히 많아요. 밖으로 다 방향이 밖으로 향해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네. 저 그 되게 예민한 파운데이션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그 사이를 다 침투를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인이나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동양 사람들도 물론 안에서 밖으로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피부 결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거죠. 하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네, 다른 네. 방식으로 네, 네, 네. 또 하는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다양한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K-뷰티가 외국에서도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결도 다르고 생김 새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도 먹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저희 K 드라마라든지 K 콘텐츠가 먼저 인기를 얻게 됐고 네네. K 드라마 안에 있는 우리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반하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그 미국 영화 보고 뭐 홍콩 영화 보고 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예뻐 보이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 우리나라가 모든 게 우위에 있다 보니까 드라마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발전을 해서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예쁘기도 하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 보이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관심을 받게 됐고 K 드라마, 그다음에 K 팝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분장했냐? 저 하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서 저렇게 예쁠까? 아, 그게 궁금해져서 다시 그게 K 뷰티까지 왔고 K 뷰티에서 그러면 저 메이크업을 하는 제품은 뭐지? 쟤네가 쓰는 게 뭐지? 그래서 한국 화장품까지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국의 드라마나 국내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물론 드라마 내용도 보겠지만 그분의 얼굴, 이런 메이크업 이런 걸 먼저 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보게 돼가지고 네. 내용을 보다가 이제 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틀렸어. 그러면 스크롤 올라올 저 누가 한 거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네. 저거 누가 한 거지? 아니면 이제 저희 팀이 했을 때는 누가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연결이 틀렸다든지 뭐 상처가 제대로 색깔이 안 나왔다든지 막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하고 스토리보다는 그게 막 먼저 보일 때 좀 직업병이군요. 네, 직업병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이제 본인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네. 회사를 만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또 시골에서 올라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게 방송국 구경한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게 선택된 건데 성공한 인생. 그때 성공했죠 이미.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박봉인데다가 이게 수입에 대한 명확한 게 없고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프리랜서라서 내일이 뭐 일은 하고 싶은데 내일에 기약이 없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방송국 안에 있는 분장실이 이제 점점 외주화가 되고 프리랜서화가 될 때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방송국에서 직원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직원화를 해야 되겠다. 겁없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티스트 3명이 시작을 해서 뭐 지금까지 회사가 된 거죠. 아티스트 그룹이 된 거죠. 점점 커진. 네, 네, 네. 네. 메이크업만 하실 때하고 네. 사장님이 되셨을 때 다른 점. 이것도 되게 뭐 기쁜 얘기, 슬픈 얘기 둘 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이크업만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꿈 이것만 생각을 했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나은 분장, 조금 더 그 분장사로서의 멋진 이연주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회사를 만들고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처음에는 작업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회사가 돼버리니까 이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저는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자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살짝 갈등한 적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냥 그럼 나는 영업사원이 되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빛나는 예랑이 돼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아티스트들한테 많이 그들이 나인 것처럼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의 꿈, 즉 화가로 처음에 하려다가 그 부분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분장사의 10년 뒤의 모습을 보면서 분장을 뛰어들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힘든 일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날 지탱해 준 건 뭐예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네네.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일들, 경험들 이런 걸 하면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거든요. 좋은 시대에 메이크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SD 아날로그 때부터 지금 UHD까지 오는 거를 다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분장의 발전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세대가 내 세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